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더운데 오늘 방통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4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앞에서 김의철 KBS 사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급받으신 호루라기 있습니까? 호루라기 없어요? 우리 신 실장님? 오케이. 호루라기 하지 않도록.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 같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취재를 하려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KBS 노동조합의 정책실장 이영풍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김의철 KBS 사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청구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우리 KBS 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이렇게 취재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KBS 노동조합과 100년 위원회 그리고 자원연에서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감사원 청구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줄 점은 우리가 그 김의철 KBS 사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다른 진영이 있다고, 다른 정치적인 진영에 있다고, 그리고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KBS 노동조합과 100년위원회와 자원연은 지난 5년 동안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8개 항 여기서 더해서 추가 항까지 계속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둘은 변명과 그 다음에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선 겁니다. 김의철 사장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낸 보도 참사, 강원 산불 보도 참사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비판 프로그램을 불방시킨 주역입니다. 이후에 뻔뻔스럽게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KBS 비즈니스라는 계열사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KBS 사장으로 변신을 했죠. KBS 사장이 되면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KBS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감사 청구된 내용처럼 무능 경영, 불공정 방송, 또 KBS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을 기반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7개 해당 지역 방송국의 자체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KBS 경영진에 전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7개 지역에 있는 KBS 뉴스는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방송 채널 지역 방송 공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고 KBS 김의철 사장이 또 KBS 양승동 전 사장이 방송 송출권을 반납을 시도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현재 형사 고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농막에서 농지법까지 위반하면서 지금 여러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 관련해서 재승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둘에 대한 적극적인 사정당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KBS 노동조합은 이들이 있는 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섰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을 위해서 새로운 KBS를 공영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KBS에서 김의철 사장이 자신이 그 계열사 사장일 때 성과급을 4천만 원 받았다는 이런 제보가 입수되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거의 확정적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손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는데 지금 사실 KBS 경영진의 도덕성 추락이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KBS 경영을 맡긴다는 게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KBS 손성호 노동자 부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손성호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특별부정채용 이런 단어들은 어디 범법자들이 자주 많이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제 첫 번째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뜨거운 햇살 아래 우리 KBS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김희철 사장, 무능한 김일재 사장의 철편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까발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6월 30일, 2022년 6월 30일 통장에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2021년 자기가 경영했던 KBS 비즈니스에서 성과급으로 말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성과급이 어떻게 경영진들에게 불황에 의한 성과급을 이 사회에서 자기들만의 모든 것을 먹기 위해서 시행했답니다. 하지만 그걸 반려하지 않고 바로 인마이 포켓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KBS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조금 전에 저희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직무유기의 끝판왕을 보고 왔습니다. 직무유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KBS가 지금 지역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김희철 사장 권고를 듣고서도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상혁은 그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해야 합니다. 자진 사퇴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 우리 KBS 노동조합은 한상혁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자, 이것은 아마 검찰에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으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뜨거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원에 청구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우리 KBS의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해킹한다면 여러분들은 참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감사원에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밝혀서 일벌백계 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김의철 사장이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진미위의 조사 대상자인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담당 경찰 수사팀장이 갑자기 교체되는 등 허술한 수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드디스크마저 교체돼 가지고 그 일부 카피된 것은 국가수사본부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이걸 잘 한번 더 확인하셔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 한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표이신 우리 이준용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준용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적폐청산의 공화국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특활비에 대해서 그들의 사용한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 어떤 사회 안정망을 위해서 안보비로 사용한 것을 특활비를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과거 정부보다도 특활비보다도 안보비가 아마 두세 배 더 많이 좀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건강한 보수 세력을 적폐로 몰아서 그들의 적폐 노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그들의 세상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방송이라는 핑계로 공영방송을 좌파 언론의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그들의 정권 유지의 하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이제 좀 확실히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김의철 사장이 자회사에 있으면서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자회사 있을 때 좀 받으면 그걸 반납했습니다. 고대영 사장도 자기가 비즈니스 있다가 사장이 되면서 그때는 한 2,200만 원 됐는데 그거 받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점수를 먹이는 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이들은 통장에 4천만 원이 아마 실수령액이 아니길 바랍니다. 실수령액 4천만 원이면 7천만 원 정도 받아야 4천만 원 입금되면 아마 비즈니스에서 A뿔 받아야 가능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받았지만 4천만 원 받은 역사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받아야 2천 몇백만 원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그 누구의 방송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민단체나 KBS 노동조합이 함께 일어나서 싸우는 것은 국민한테 정말 방송을 제대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에서는 제대로 감사를 해서 정말 KBS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에는 KBS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MBC 노동조합,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 법조단체 한 20여 개 정도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MBC 공정노조 위원장이셨던 이순임 선배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지금 KBS 노조에서 주관하는 오늘 우리가 감사원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 감사원에 나온 이유는 KBS 사장 김희철 사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범법적인 행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KBS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는 KBS 이사회에서 KBS 사장으로 임명되는 당시에 그 서류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거 그냥 무사 통과해서 지금 KBS 사장이 되었고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법을 따르지 않고 지금 KBS에서 임명된 자가 바로 김희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조사를 하셔서 김희철 사장의 그 범법적인 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 하루빨리 김희철 사장을 끌어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KBS 또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는 이미 보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농지 그것은 농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에 거기다 아주 화려한 그 별장을 짓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이런 농지법을 위반한 그런 자가 바로 한상혁입니다. 한상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하루빨리 김희철 KBS 사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하루빨리 끌어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MBC에서도 지금 현재 박성재 사장 있습니다. 박성재 사장도 보면은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스피커, 고가의 스피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MBC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광고료 한 푼 안 내고 자기가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무단으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원에서 반드시 지적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 박성재 사장을, 그리고 박성재 사장과 또한 이전에 MBC 그 최성호 사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김희철 사장이 자회사 사장일 적에 그 특별 공로금이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장들, 방송사 사장들 한일한 모두가 이렇게 편파 방송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MBC에서 이전에 최성호 사장도 MBC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후에 퇴직할 무렵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특별 공로금을 신청했다가 거기 MBC 방문진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MBC 방문진에서 그렇게 거절을 한 거, 이거 매우 잘한 것인데 KBS 이사회는 무슨 문목으로 이렇게 김희철 사장에게 그렇게 특별 위로금 4천만 원을 줬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부분 감사원에서는 KBS, MBC 그리고 방통위원회 모두 조사를 하셔서 부적절한 이런 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들에 대해 죄를 물리시고 하루빨리 KBS 사장, MBC 사장, 방통위원회 위원장 모두 끌어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KBS뿐만이 아니고 우리 MBC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많은 취재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이제 우리 KBS 지역협의회 의장님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재원 변호사님이 오늘 제출하는 서류 등등을 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좀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하시네요. 자, 다음은 우리 KBS 노동조합의 지역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전국 10여 개 지역방송국 노동조합 지부장 대표이신 대구 경북 도지부장 손동기 의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방통위원장 한상혁 스스로 물러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KBS는 소중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쓰고 있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 서울국민, 지역국민 따로 없습니다. 소중한 수신료 운영되는 지역방송국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지껏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감사원 제대로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회 제가 많이 설명한 관계로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S 지역방송국의 어떤 그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KBS 쪽에 시정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KBS 김희철 사장 앞에 전임 양승호 사장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행해라고 다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재원 변호사님께서 오늘 제출하실 감사 청구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2주 전에 저희들이 1차 감사 청구를 했을 때 보완해 달라고 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가 지금 한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장재원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감사 청구하는 건이 두 건입니다. 하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청구건이고, 두 번째는 KBS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청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에 방송국 지역국 방송 편성 비율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허가 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KBS는 7개 지역 방송국을 뭐 통폐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국으로 바꾸고 7곳의 방송국 지역 방송국의 뉴스를 지금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 방송국 편성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 당연히 제어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든지 이거 지적을 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지금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김일철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7곳의 지역구의 이제 인원을 감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국 인원까지 감축되고 나면은 그 지역국은 정말 말 그대로 통폐합이 되고 방송 기능을 좀 상실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지상파 방송국 제어가 조건 권고 사항에 있는 대로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KBS에 대해서 제대로 그 준수 사항을 이행하라고 지금 제대로 감독을 해달라는, 그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KBS에 대한 두 번째 지금 감사 청구입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보복성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과거 2018년도 KBS가 총파업 당시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자 78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부역자, 공범자 이렇게 낙인 찍기를 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모 국장이 그 글을 썼고, 거기에 현재 KBS 사장인 김일철 사장이 그 연명을 했던 문서입니다. 근데 그 78명의 보직자 중에 90% 이상이 그 이후에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한 부분이고, 그게 그 부분에 현 김일철 사장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진미 이메일 해킹 의혹,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진실과 미래 추진단이라는 데서 직원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았으면은 알 수 없는 사항들을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왔고, 그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 고소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졌지만은 그 수사 자체가 좀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는 그 얘기를 했던 공룡노조 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것도 무혐의, 그리고 이메일 해킹 의혹 자체도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KBS가 그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서버 자체를 뭐 증설을 한다는 이유로 서버를 교체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때 아마 증거가 인멸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수사기관에서 그걸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당시에 이메일 해킹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TV조선의 김창석 기자인데요. 그 위원장님께 뭐 한마디 좀 듣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 보복성 그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좀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피해를 당하셨는지, 그 피해 당한 좀 구체적인 내용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업에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이, 연명이 계속 나옵니다. 모 국장은 물론이고, 그때 파업에 가담하라고 반강제적으로 테러 활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파업에 가담을 하라고 한 명단을 쭉 얘기를 합니다. 모 국장, 모 부장. 그러고 나서 그 성명 내용을 보면 이제
만약에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좋아질 것이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의 반협박식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협박은 통했습니다. 거기 파업을 참여하지 않은 많은 선배님들의 90%가 좌천성 인사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협박했던 내용이 실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것이죠.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는 지속적으로 특정 노조, 그러니까 언론 노조 소속에 있는 노조 출신 파업에 가담한 사람만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 직책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KBS 1노조, 우리 노조 또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보직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 억울한 그 협박성 멘트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인 피해, 즉 따돌림,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알아,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각 무리들에서 이제 배제되면서 소위 말해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 선배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심지어 스트레스로 귓뼈가 녹아서 수술을 3차례, 4차례 하신 선배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신병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항 지진 재난 사건 때도 리포터를 한 기자들 명단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리포터를 한 기자들도 조롱을 당하고 파업을 가담 안 했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주요 보직, 주요 출입처 이런 데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거의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 고통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김희철 사장님하고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현 김희철 사장은 그 연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가담자를 촉구하는 그 연명에 그분이 있는 거죠. 예, 심지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상 협박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나오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있죠. 그분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주역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 있어서 보도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사장, 현재 KBS 사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에 있던 그 선배들 계시죠? 출중하고 능력 있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특별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지금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미위라고 이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것을 파업 이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실하고 또 별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미위라는 그 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너 정권 전에 이랬지 저랬지 그 다음에 파업에 가담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간부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개인적인 정보까지 캐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응했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진미위에 불려갔던 그 다음에 징계를 당했던 선배들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승소를 했습니다. 8월 중순쯤에 이제 선고 공판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한마디 하시려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KBS의 장악, MBC 장악은 아마 그때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 여당이죠. 그들의 방송 장악 언론 문건, 그것이 그때는 찌라시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문건대로 그대로 진행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자회사 대표로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했었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사실이었고 그들의 언론장 문건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행됐고 지금 현재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또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데 그 심리일이 아직 잡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한 게 KBS의 지금 현 사장, 또 뭐 지역의 총국장, 또 뭐 전 부사장, 또 현 뭐 국회의원 등등이 아마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더운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장재원 변호사님께서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보완 서류를 이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촬영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원본입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제출되면은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됐나요?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허성범 위원장님, 손성호 부위원장님, 장지원 변호사님, 우리 박준식 사무총장님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같이 들어가실 때 우리 집행위원들께서 저기 문까지 같이 따라가는 퍼포먼스를 좀 해주십시오. 촬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현수막을 우리 전에 움직였던 것처럼 현수막 안에 전부 서주세요. 잠깐만, 아직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여기 따라주세요. 자, 현수막 이리 오세요. 현수막 가지고 계시면 저기 서 계세요, 그냥. 자, 쭉 서 계세요, 가로로. 자, 나머지 분들 현수막 뒤에 서 주세요. 자, 현수막 잡아주세요. 자, 잠깐만, 스톱. 잠깐만. 뒤에 다 준비되면 가세요. 잠깐 계세요. 자, 좀 더 뒤로 오세요. 자, 현수막 밑에 땅에. 자, 우리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줍시다. 자, 현수막 잡아주시고. 자, 우리 진상조사단 출발해 주세요.